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닷새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행안위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 체포의 적법성을 두고 야당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날 저희 국민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획 체포로 봐야 됩니다. 직무대행님, 출석 요구서는 원래 무작위로 이렇게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요구일을 상의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남기거나 고의로 회피하거나 이럴 때 발송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었고 이거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출석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9월 27일에.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경찰의 기획 체포. 기획된 내용이었다. 체포가 적법했다라는 입장은 경찰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윗선과 무언가 공감을 한 이후에 일부러 기획해서 체포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을 계속 던지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전되는 것 없이 계속 여야의 이 대치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일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법사위. 이 법사위에서는요. 역시나 오늘도 여야 법사위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막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아닙니까? 그 재판에 김현지 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무슨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를 해요. 내란 먹구름을 탄핵 심판을 통해서 거두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신동우 의원님처럼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면서 상대방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공정합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예. 최근 야당에서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1일 1 김현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유하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변호사를 교체해버렸어요.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김용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보고했겠습니까? 김현지 사무국장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해당 괴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김현지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정적인 저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 공작 사건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글쎄요, 정부의 운영, 나라 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일명 김현지 국감이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연일 매일 하나씩 1일 1 김현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매일 나온 김현지 의혹입니다. 박정훈 의원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극좌단체와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 날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데 또
지시와 관여를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죠. 그 다음 날 주진우 의원이 또 주장했습니다.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도 관여했다. 컨트롤 타워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성남시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괴물자 3만여 통을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보냈고 벌금 150만 원에 처해졌다. 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일 1 김현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정쟁화한다. 지나치게 정쟁화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정쟁하라고 하기에는 김현지 실장이 가진 뭐랄까 베일에 쌓여진 너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대통령을 최측근으로 보자는 1급 부속실장의 실체와 과거 이력을 좀 알자고 주장하는 건데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과도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국감이 조이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이 아니냐는 비판을 여권이 한번 감내해 봐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국감의 정쟁화를 만들고 네. 사실 유튜브에서나 방송할 수 있는 쇼츠들을 국감 다음날 바로바로 올림으로써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걸 과연 우리가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이렇게 선제적 공세를 하는데 야당이 맞불 놓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또 비난해야 될지 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책임 있게 공개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 기회에 저는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도 듭니다. 출석하면 그만인데 저렇게 야당의 공격을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도록 방치를 하는 건 아닐 테고요. 너무 지나치게 출석 문제를 두고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이. 이번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전략이 김현지 국감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제는 김현지 국감을 넘어서 스토킹 국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도 만들고 그것이 훨씬 더 공격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일 이렇게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는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운영위에 출석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김현지 실장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정도까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키워놓은 겁니다. 그러고선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이 왜 국감에 안 나오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당에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솝 우화의 표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과도한 정치 공세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무슨 소리냐. 출석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이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출석을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누가 먼저인가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막는 건 정부도 여당도 아니다. 국민의힘 너희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받아쳤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출석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김현지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조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김현지를 절대적으로 몰아감싸며 연일 방탄벽치기에 급급합니다. 6개 상임위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노골적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도 김 실장 본인도 민주당도 아닌 바로 국민의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솝 우화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6개 상임위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여우가 두루미를 식사에 초대를 해놓은 다음에 잘 먹으라고 하면서 부리가 긴 두루미에게 스프를 내놨는데 접시에다가 내줬다는 일화. 이솝 우화 유명한 일화죠.
자, 이 우화를 비유를 한 겁니다. 김현지 출석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정치 공세하는 게 그것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해서 뭐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판을 다 깔아놓고 출석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출석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된 건지. 저는 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논평을 하시는 분인데 네. 저렇게 해서 선후관계가 다른 말씀하실지 몰랐어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출석 의미가 있는 제1부속 비서관으로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국감계획서 나왔을 때 출석을 하겠다고 출석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절대 못 시킨다고 했어요. 네. 그 바람에 이게 첫 논란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한 열흘 내에 출석을 안 해도 되는 아마 이유가 생길 것이다라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열흘 이후에 바로 이제 부속실장으로 가서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에 감으로써 이제 나올 이유가 없었게 됐는데 그때도 우상호 수석은 계속 또 출석을 할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당이 처음에 두루미를 초대해놓고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놨는데 접시로 바꿔버린 건 민주당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당신들이 6개 상임이나 불러서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얘기하는 건 인과관계가 바뀐 말이고 네. 선후가 뒤바뀐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주장 자체가 저렇게 타당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지 논란이 가속화될수록 우리 국민들은 정치는 사실 팩트보다도 사실보다도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둘러싸 논란이 가중되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길게 봐서는 저는 여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김현지 실장이 국감 증인, 물론 6개 상임위를 다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어느 한 군데라도 운영이라도 출석을 한다면 이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아니면 거꾸로 출석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국감이 끝나고 이 논란은 사그라질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렇게까지 논란을 키우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국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저희 정치 공세의 장으로서 국감을 활용하겠다라는 그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 이렇게 총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김현지 실장이 이제 국감에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김현지 실장에게 뭘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세를 퍼부을 것이 뻔한 상황이다. 그런 네. 상황 속에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귀에 맴도네요. 국민들이 이번 국감이 끝나면 그런 생각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야? 이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하고 있겠죠.